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징계 절차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계는 항상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징계 사유가 정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근거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징계 절차가 정당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판례가 나오고 있죠. 징계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데 징계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뭐 징계 사유가 정당하면은 이 징계는 정당하다 이런 구조였죠. 자, 징계 이제 수단이 정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단의 정당성은 또 두 가지였죠. 하나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과잉 금지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오늘은 그 징계위원회와 어떤 징계 소명에 대한 판례인 겁니다. 징계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 절차를 얘기할 때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한 가지가 소명 기회입니다. 근로자한테 징계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요 절차 규정을 보통 두게 되고, 두 번째로는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같은 것들이에요. 징계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징계 절차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징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게 되면은 이 징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이 두 가지가 다 다뤄진 그런 사례였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항상 징계 절차에 대한 내용들은 소명기회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하시고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A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가 이제 단협이나 체육규칙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징계에 대한 규정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를 징계위원회 구성할 때 참여를 시킨다.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징계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징계 대상자한테 이제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변명과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자, 이런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소명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 소명 기회를 언제 줘야 되는 거냐? 뭐 며칠 전에 이걸 통보를 해야 되는 거냐? 자, 이런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한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는데 이게 언제 전에 통보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시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통보를 했습니다. 30분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합니다. 준비하세요. 이걸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징계위원회 구성할 때 노조 대표자가 이제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 대표자가 구속 중이었어요.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30분 후에 징계위원회 개최해서 노조위원장 빼고서 6명이出석해서 징계 해고를 의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케이스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문제는 일단 차치한 거죠.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노조위원장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0분 전에 통보한 건데 너무 급하게 통보한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판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구성에서 분명히 이 단협에서는, 체육규칙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를 참여를 시키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변명과 소명자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즉 징계위원회와 소명 기회가 절차상의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었죠. 만약에 이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절차 위반도 중요한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차 위반도 이것도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가 위반되게 되면 그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역시 무효가 되는 거다. 절차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기 위한 거다. 징계도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거니까 이 경우에 절차 위반도 중요한 무효 사유가 됩니다. 무효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가 정당하지 않게 되면 그 징계 해고는 무효가 된다. 자,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에요. 그럼 이게 절차를 위반한 건지를 따져봐야겠죠. 그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30분 전에 통보를 한 겁니다. 그 아까 노조위원장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어요. 만약에 며칠 전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건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규정이 없으면은 뭐 30분 전에 하건 1시간 전에 하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건 소명 기회를 주는 거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 상당한 시간 여유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두고서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안 주고 너무 시간적 여유도 안 주고 이걸 통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징계 소명에 대한 그런 이제 기회를 박탈한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자, 이거는 사전 통보의 취지를 몰각한 거다. 이거는 너무 급하게 통보한 거다. 부적법하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었죠. 이건 전혀 30분에 통과하게 되면은 사실상 자료를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런 자료를 준비할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통보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봤죠.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하자도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가 되는 것이고, 소명 기회도 만약에 통보할 시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건데 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걸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그 시간 여유를 줘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게 되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입니다. 자, 오늘은 징계 절차에 대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